예, 반갑습니다. 예, 수사입니다. 5월 24일 화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 사회에 깊게 각인되어 있는 반기업 정서, 예, 이거 과감히 좀 이제 청산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생각 바꿔야 됩니다. 예, 노동정책, 친노동정책이라고 일명 그렇게 칭해져 왔던 정책들, 태도들, 우리네들 사고방식들 싹 바뀌어야 됩니다. 이 소화적 관점이죠. 예, 내 주머니, 내 보따리 관점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예, 이제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있고 내 보따리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기업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첨단 산업, 첨단 분야가 강화될수록 기업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국가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예전 중화학 이런 공업의 시절과는 다른 시절입니다. 시절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인류사적으로 보게 되면 석기, 청동기, 철기 예를 들면 그렇게 비유하자면 이 철기 시절입니다. 이제는 예, 그 비유가 조금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이제는 기업에 대한 시선을 달리할 때가 됐다. 벤처 뭐 이런 이야기 하던 시절 또 이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자 이번에 바이든이 방한하면서부터 그 같은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여러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바이든이 방한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어디입니까? 삼성전자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왜 찾아갔을까요? 예. 이제는 그 한 나라의 경제, 그다음에 그 안보, 이 모든 거의 중심축, 가장 핵심, 이걸 린치핀이라고 그러죠. 핵심 축은 기업에 있다는 거예요. 기업에. 예, 정부에 있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예, 기업이 이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국부, 나라의 좀 살림살이를 좀 어떻게 든든히 하고 또 뭐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정도였습니다. 예, 일자리 그런 기능은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정부에서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일자리 정책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참담하죠, 결과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산업 인프라만 다 엉망이 돼 있죠. 예.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기업이 살아야 내 주머니가 든든해진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예. 이제 좀 정리해야 됩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 정리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 사회 언론 쪽이나 이런 쪽 주요 부서의 전부 다가 지금 이 운동권적 마인드가 지배하고 있는데 싹 정리해야 됩니다. 다가올 6일 지방선거 선거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각종 이름하여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각종 운동권적 그런 어떤 부류들 예, 어공 포함해서 어쩌다 공무원 포함해서요. 예, 공무원 조직에까지 곳곳에 이렇게 침투해 있는 이 운동권 잔재들 싹 일소하는 한 번에는 되지 않겠지만 일소해가는 크게 그러한 그 행보에서 전진해가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나라 살림살이가 지방정부의 곳간이 아무런 효용성도 없는 그런 운동권 떨거지들의 ATM기가 되어 있는 이 갑갑한 나라 현실, 이거 과감하게 좀 정리하는 계기로 6.1 지방선거도 그렇게 활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기업 정책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일자리 만들어라 그러면서 실제로 일자리가 어떻게 됐나요? 네, 기업 규제 3법 여러분 아시죠? 예, 중대재해법이니 뭐니 하는 것부터 해서 기업 규제 3법 대표적인 예, 이걸 위시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규제 법안이 몇 개나 될까요? 문재인 정부 때 4,100개입니다. 4,100개.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뭐 일선에 노동 현장에서 요구만 있으면 다 법을 만들고요. 너도 나도 무슨 뭐 의정 활동 경쟁하듯이 그게 옳은 의정 활동이 아닌데 그죠? 그냥 단순히 실적 건수 올리기인데
예, 4,100개의 법안입니다. 예, 소위 기업 규제 법안이요. 이 기업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년 동안에 4,100개 법안을 매일같이 동물국회에 싸우고 쓸데없는 짓, 대표적으로 검수완박 이런 짓 하는 중에 4,100개의 법안을 끼워 넣기 식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날치기로. 이게 기업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자리가 몇 개 늘었게 문재인 정부 때? 200만 개, 최소 200만 개 이상의 괜찮은 일자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기업을 규제하는 법은 4,100개를 만들고 일자리는 200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5년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리고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그 풍조 속에서 한국만 유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일하게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만 법인세율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인세율을 올려서 얼마를 더 걷었어요? 기업들로부터 43조 원을 더 걷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썼어요? 재난지원금이니 뭐니 하면서 아무 의미 없는 돈 그냥 막 뿌렸죠. 어떻게? 선거철마다 이름하여 금권선거 형식으로 마구 뿌렸죠. 예. 거기에다가 선거부정 혐의까지 그런 의혹을 받고 있죠. 강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법원에서 선거소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죠? 최종심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예. 핵심 증인이 어제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아마도 그 재판은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건 간이 배밖에 나오지 않으면 그 재판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뭐 어쨌든 그 결과 지켜보죠. 5월 31일 날 선거 공판을 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보죠. 자, 일단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 기업을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겠어요? 하기 싫겠죠, 여러분. 그죠? 어, 기업들이 돈보따리 풀어서 투자를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겠어요? 투자하기 싫겠죠.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삼성전자가 대미 투자 170억 불을 했습니다. 국내에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 쓰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죠? 돈 쓰면 뭐 어떤 의미에서 다 남 돈이 되고 마니까. 현대자동차 이번에 바이든 오면서 미국에 뭐 어떤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105억 달러죠. 105억 달러. 10조 정도 되죠. 105억 달러 투자를 약속을 했어요. 이건 뭘까요? 그만큼 기업하기 좋게 소위 말해서 투자하는 투자 조건을 좋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바이든이 뭐라 그랬어요? 현대자동차 이번에 55억 불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거죠. 이번에 대동한 친구 중에 퀄컴 있습니다. 퀄컴사 CEO도 있어요. 퀄컴은 뭐 직접적으로는 삼성 쪽하고 삼성전자 쪽하고 이해관계가 있을 겁니다만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는 기술 패권 시대입니다. 군사 패권을 넘어서 기술 패권도, 군사 패권도 기술 패권 없이는 다 빈껍데기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보십시오. 러시아 빈껍데기죠. 핵심 부품이 없으니까 전차고 뭐고 뭐 다 고철 덩어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름하여 지금은 글로벌 산업기술 패권 경쟁의 시대지 예, 다른 어떤 또 지금 우선순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중차대한 국면에 바이든이 방한하기 바로 전날 어떤 의미에서 삼성전자 방문한다는 게 거의 일정이 나와 있잖아요. 뭘 해야 될까요? 이재용이 바이든을 직접 안내하고 설명하고 해야 될 판에 이재용이가 바로 전날까지도 뭘 했어요? 서초동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뭘까요? 예, 이름하여 이제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때문에 그 당시에 뭐 경영권 승계니 뭐니 하면서
예. 근데 이게 국정농단, 소위 말해서 박근혜 정부에게 뒷돈 주고 로비했다라는 혐의까지 받으면서 이게 그 연장선상에서 재판을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그 바이든이 방문하는 20일 날 또 피고인으로 여러분 형사 피고인은 반드시 본인 출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번거로운 거예요. 잘잘못을 뭐 따지기 전에 귀찮으니까 어쨌든 소를 정리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버리는 게 속 편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관계가 안 밝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상대방이 얼마나 뭐 선량해서 잘해서 또 아니면 그 결과가 불리할 것 같아서 유불리를 따져서가 아니고 성가셨어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겪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예. 뭐 고소고발 사건이든 안 그러면 뭐 형사사건 특히요. 민사는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가면 되니까. 근데 형사는 반드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성가신지 모릅니다. 지금 저 삼성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바이든 오는 20일 날, 그 전날 또 법정에 앉아 있었고요. 20일 날 또 피고인 출석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 출석을 해야 될 때 법원에서 출석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출석 허가가 언제 났나 하면 그 전날 19일 날 오후 늦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할 수 없는 준비도 해야 되고 한편 예, 안내에 대한 준비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겠죠. 뭐 알아야 설명을 할 거잖아요. 동선이고 뭐고. 그러니까 예행 연습, 리허설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한편 출석 못할 때 대비해가지고 대비책도 세워야 되고 이렇게 막 2중, 3중으로 일이 많아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의죠. 그래도 세계 최강국의 정상이 오는데 삼성이 뭐 아무리 그렇다 하지만 뭐가 대단하다고 기술이 좋다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최고 경영자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밑사람이 나간다는 게 나라 꼴이 아니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재판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재판이요. 거의 매주 나갑니다. 매주. 여러분요. 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찬반 논쟁이 있잖아요. 분식 회계 이게 근거가 있냐 없냐. 이게 의혹이죠. 의혹이고 그렇죠. 그 당시에 지금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관련해서 이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라고 하는 게 얼마가 됐습니까? 그때 삼성물산하고 합병할 때 예? 예상 가치가 8조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 시가총액 주식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8조 원입니까, 여러분? 그 7배입니다. 58조 원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결과론적 해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부풀린 게 아니죠. 8조 원을 예상했는데, 지금 58조 원 나가고 있어요. 부풀린 게 아니죠.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이 당시에도 이게 부풀렸다, 아니다, 이야기 많았거든요. 예? 소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가치가 부풀려졌다. 부풀리기 위한 분식회계다 아니다. 이게 삼성물산 합병할 때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영권 승계. 예. 그러면서 이게 국정농단 하는 소위 로비했다는 거죠. 뒷돈 주고. 예. 그런 의심을 받으면서 지금 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 재판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목요일마다. 그리고 금요일 또 나가요. 3주에 한 번씩. 예. 이게 회사 경영해야 될 사람이 서초동 법원에 가 있다고요. 매주 목요일. 네, 3주에 한 번씩 금요일 날 서초동 법원에 출석해 있어요.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내도록 그랬잖아요, 여러분. 깜빵에 560일 있었잖아요, 여러분. 네, 1년 반 있었죠. 나와서도 지금까지 계속입니다. 수사받는다고 또 그랬죠. 깜빵 들어가서 그랬죠. 지금 나와서 또 그렇습니다. 네, 매주. 이래놓고 기업하래요. 이래놓고 일자리 만들어요. 그래놓고 걸핏하면 삼성전자에 뛰어가서 쇼하고 했습니다.
기업을 얼마나 챙기는 듯이. 예. 이제 이런 행태들 그만둬야 됩니다. 이제는 기업이 산업 현장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시절이 됐다. 기술 패권 경쟁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지금 그런 행태들이 있습니다. 뭐 어디나 잘잘못은 있죠. 대기업의 행태들 여전히 문제 있습니다. 하청업체들 애먹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시정해 가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 마냥 적대시하고 죄악시하고 이렇게 하는 행태, 이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번에 바이든이 오면서 우리 산업의 가장 큰 동력이죠. 삼성, 현대자동차 뭐 대표적으로요. 이 삼성이 대만의 TSMC를 따라잡을 기회다. 뭐 세계 최대의 고객인 미국을 우리의 고객으로 확보했다. 뭐 이런 아주 희망 섞인 이야기가 나온다면 조금 성급하죠. 내용이 없습니다.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냥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내용이 없어요. 이거를 좀 더 확실하게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름하여 원자력 동맹, 반도체 동맹이죠. 이번 대표적인 게 거기에 이제 첨단 산업에 관계되는 전기차, 뭐 2차 전지 관련까지는 구체적인 이슈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따지면 원자력 동맹, 반도체 동맹, 그다음에 자동차, 로보틱스, AI, 그냥 전기차 하겠습니다. 전기차 동맹. 이게 3축입니다. 이번에 그죠? 가장 큰. 그 이면에서는 뭐 핵동맹까지도 있습니다만. 자, 이게 얼마나 실속 있게 될 건가는 이제는 좀 야무지게 해야 된다. 정말 바이든이 실속 있는 세일즈 외교를 한 건지 우리 쪽에서 실속 있는 세일즈 외교를 한 건지는 좀 더 봐야 된다. 일단 바이든이 방한했으니까 바이든의 세일즈 외교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피차 윈윈할 수 있는 내용성을 좀 더 갖춰야 되겠죠. 예. 지금 TSMC가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는 압도적으로 지금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장 점유율 52.1%. 삼성전자가 2위인데 격차가 너무 커요. 그 배예요. 배도 넘죠. 한 3배 되죠. 삼성전자가 18.3%밖에 안 됩니다. 예. TSMC의 최대 고객사가 애플이죠. 애플. 예, 애플입니다. 이번에 퀄컴이 왔는데 퀄컴은 3.9% 비중밖에 안 돼요. 애플은 25.9% 비중이에요. 뭐 이런저런 거죠. 자, 이게 지금 어쨌든 분위기는 좋다. 근데 구체성을 좀 더 갖추는 좀 치밀한 준비 노력이 필요하다. 그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도체 생산 장비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는 압도적이죠. 전 세계 탑 10을 꽂아라 하면 미국 기업이 한 6개 기업이 들어갈 정도로 반도체 설계에서는 아주 독보적입니다. 그리고 장비도 미국 장비가 독보적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장비 없이는 반도체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 장비 확보 면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밀려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밀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 여러 면에서 이 반도체 생산 관련 장비들을 확보하는데 그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데 이번이 이 바이든 방안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전보다는 좀 더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전에 이게 잘 안 돼서 애를 먹었거든요. 애를 먹었습니다, 사실요. 이 장비 기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또 다른 측면입니다. 예. 좀 시스템 반도체를 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장비 분야인데 이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이 기술을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진짜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반도체 산업이 주저앉고 일어서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보시면 중국도 맥을 못 추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참 크다. 삼성이 이번에 3나노짜리 그 반도체 기술을 선보였죠. 3나노 기술을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만큼 선진적이다라고 하면서 TSMC 쪽의 그 시장 지분율, 파운드리 지분율을 따라잡겠다는 약간의 그 선언적, 전시적 그런 어떤 액션을 했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거죠. 진짜 그 초미세 공정에 필요한 기술, 이거는 지금 그 장비를 확보하는 데는 삼성이 밀려 있어요. 대만의 TSMC가 가장 어쨌든 대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새로 이제 이 분야에 뛰어든 인텔은 뭐 여러 면에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인텔보다도 삼성전자가 장비, 이 첨단 노하우 확보에는 오히려 후순입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렇게 했으면, 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여러 이 분야의 전문적인 어떤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뭐 저도 자세히 모르고 그냥 주변만 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이번 계기로 이런 여러 요인들, 부족한 부분들이 좀 빨리 잘 좀 극복되는, 해소되는 그런 어떤 반도체 동맹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자력 동맹은 우리가 기술이 월등하게 앞서 있습니다. 뭐 그건 뭐 단연코 앞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전기차 동맹 쪽도 역시 조금 우리가 후달리죠. 자동차 분야. 독일이나 유럽 비해서는 조금 뒤처져 있습니다. 그죠? 이번 계기로 핵심 부품들, 장비들, 기술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확보, 고객 확보하는 그런 어떤 전기로 관련 분야에서 조금 더 정부 또한 같이 나서서 조금 더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작업을 해갔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게끔 투자 환경을 조성해 줘야 돼요. 기업을 자꾸 적대시하는 이 정책 없어야 돼요. 정말 관련 법률을 문제점 검토하고 이렇게 법률을 정비하는 거, 법률 제도를 정비하는 문제도 해야 되지만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해달라는 거.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야합하고 봐주고 이렇게 하는 거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들 노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야. 뭐 법이 잘 됐든 잘못됐든 잘못된 걸 고치면 되니까 법률 제도 정비는 그다음 문제로 두더라도 준법적으로 하라는 거야. 문제는 그렇지, 그거를 어길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져라는 거야. 최근 들어서 여러분 쟁행이 확 줄었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제는 그냥 두지 않거든요. 이전에는 노사협상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했는데 이제는 그냥 기업이 법률로 정면으로 법적 대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뭐가 갈까요? 손해배상력 쩐입니다. 쩐. 예. 참 여러분 대단한 것 같죠? 노조들요.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면 벌벌 떱니다. 그래서 쟁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점잖해진 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준법의식이 새롭게 좀 제고되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 그좀 우리가 한번 보고요. 뭐 이번 산업기업 이런 쪽 관련해서요. 한 가지 조금 어두운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예, 조선업계에서는 조금 어두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게 국제 원자재 값이 하루가 다르게 또 환율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폭등하고 있었어요. 널뛰기 하고 있고 원자재 값이 뭐 폭등이죠. 네, 환율도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 와중에 지금 이전에 조선 3사가 2년 전이죠. 2020년 6월경에 카타르 국영석유사, 카타르 피트롤리엄, QP하고 2027년까지 100척, 최소 100척 이상 LNG 운반선, 이게 슬롯 계약을 했는데 예약이죠. 슬롯이라는 게 이제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 도크를 이렇게 배를 메어놓고 건조를 하잖아요. 그 도크인데 도크를 공간 확보를 하는 그 예약을 했는데 이게 지금 원자재 값이 자꾸 오르니까요. 그 당시 수주 규모가 우리 돈 24조 2천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정말 조선업계가 불황이었죠. 불황이었습니다. 그죠? 불황이었고 수주가 아주 바짝 말랐죠. 수주 가뭄이었죠. 그래서 100척 LNG 운반선 100척 수주라는 아주 쾌거를 이루었는데 지금 이제 원자재 값이 막 오르니까요.
이 계약 조건이 이게 변동률제가 적용되는 게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원자재 값이 올라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배를 만들수록 이제 손해죠, 손해. 그래서 배를 오히려 얻으면서 천천히 만들어야 될 판인데 또 납품 기한이 있잖아요. 2027년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조선업계는 또 골치 아픈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피해자일까요, 여러분? 어쩔 수 없죠. 어, 거기에 또 하청업체, 납품해야 되는 중소업체들 납품 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대기업도 지금 뭐 직접적으로 일선에 나서 있는 대기업도 지금 손실 골칫거리고 그것도 납품하는 중소업체는 더 골칫거리고 왜냐하면 덩치가 작다 보니까 다른 변통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어려우면 힘없고 귀신 딸리는 쪽이 더 먼저 죽어요, 여러분. 어려우면 잘 아시겠다시피 그렇습니다. 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피부에 와닿는 강도는 훨씬 다르다고요. 조선업계는 조금 어두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조선업계에도 좀 돌파구가 좋은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를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워요. 자, 이제 그쯤 하고 다른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선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라 살림을 곳곳에서 좀벌레 먹듯이 좀 먹듯이 파먹고 있는 이 세력들, 이 불량 세력들, 이 어둠의 자식들을 걷어내야 된다. 그 지방선거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방 정부에 가면 엉망입니다, 여러분. 엉망입니다. 네. 네, 먼저 보는 놈이 임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공직기강이 똑바로 서 있나요? 뭐 인사 운영이 인력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예, 그냥 들어먹는 놈이 임자인 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장동 이게 하나의 샘플이다 보십니다. 전국 어디에나 크고 작고의 형태가 다를 뿐이지 기본 패턴은 똑같습니다. 다 들어먹기 형태로 그렇게 곳곳에 문제투성이다 보셔야 됩니다. 문제투성이다 보셔야 됩니다. 예, 지방선거 잘해야 됩니다. 저는 더 늦기 전에 이 지방선거, 그 교육감 선거 포함해서 이 선거제도 이런 어떤 이상한 분권 이거 빨리 재검토해야 된다는 주의인데 뭐 현재적으로는 지금 시행되고 있으니까요. 이번 선거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름하여 우리 사회의 운동권적 요소들 곳곳에 침투해 있는 운동권적 요소들 최대한 조금씩이라도 걷어내는 그런 어떤 이번을 계기로 정권 교체를 계기로 그 전기로 확실한 전기로 삼아야 된다. 이거 뭐 어느 정도 가다가 또 되돌림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노무현 추모제를 계기로 또 뭐 집결해서 움직이려는 그런 양상이 보인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개꿈이고요. 개꿈이고 이제 그대네들 시절은 갔습니다, 여러분. 그 집단에 서서 그렇게 계속 하시든지 아니면 양심적인 행보에 나서시든지 결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어도 내 편이기 때문에 내 편을 삼고 싶기 때문에 줄을 설 수는 있지만 양심에는 거리낄 거 아니에요. 네.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인지 줄을 설 것인지 이제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끝이 어떤지는 우리가 역사적 사례를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명약관화하죠. 네. 언제나 양심의 편이 이겼습니다. 역사적으로. 네. 어둠의 자식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여러분 될까요? 이거 돼서도 안 되고 되지도 않을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검수완박 이전에 지금 현재 수사권 조정하고 나서 사건 경찰이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도 걸려있는 사건이 있어요. 뭐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해킹 사건이 있어요. 해킹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그냥 개인 정보를 털 수도 있고 기업 정보를 털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네, 그 관련 사건이 있는데 고소고발이 돼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시급한 사안이잖아요. 네. 고발 조치, 이건 이제 통신사가 관련되니까 고발이라 그래요. 고발 조치가 되어 있는데 한 달이 넘어도 사건 배당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또 확인이 안 됩니다. 여러분 검찰하고 경찰하고 보십시오. 검찰은 사건이 딱 접수가 되면 배당이 어느 부서에 되는지, 뭐 형사 1분지, 2분지, 뭐 특수분지, 예를 들면 배당이 바로 딱 전산망에 뜨잖아요. 경찰 안 뜹니다, 여러분. 전화하면 기다리세요. 연락 갈 겁니다. 밖에 없습니다. 네. 검찰, 법원은 여러분 이게 어느 재판부에 배당이 되었다. 언제 예를 들면 변론기일이 있다. 이게 딱딱딱 뜨지요. 안 뜹니다. 그럼 검찰이 그럴 정도로 지금 경찰이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이 돼요. 지금 사건이 밀려서 경찰이 뭔 짓 합니까? 사건 처리 수당을 주겠다는 거예요. 건당 2만 원. 수당 준다고 사건 처리가 될까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국민 권익을 우선에 둬야 되는데 경찰 보따리 챙기는 거예요. 뒷주미 챙기는 게 우선순위가 돼 있어요. 수당 준다고 사건 처리가 되나요, 여러분? 능력이 안 되는 거고 인력이 부족하나요? 인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 검찰 수사 인력 전체 6천 명이잖아요, 여러분. 검사까지 다 해봐야 8천 명이잖아요. 그렇죠? 한 7, 8천 되죠? 그중에 수사 안 하는 사람 다 빼고 나면 뭐 한 6천 잡으면 될 거예요. 경찰 얼마입니까? 사람이 적었어요? 전혀. 어떤 의미에서 이게 수사를 국민 권익이라는 걸 중심에 놓고 시스템화되어 있는 작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사건이 어디에 접수가 돼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어디에 배당되었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변호인요?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세우면 자세하게 확인이,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경찰요? 변호인 세워도 허탕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검경수사권 상태입니다. 근데 나오는 이야기가 경찰 사건 처리 수당 2만 원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떼오겠다는 거예요. 될까요, 여러분? 지금 바뀐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뭐라 그럽니까? 네? 행안부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이야기해요. 근데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국민의 권익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최우선 기준이 돼야 돼요. 민주적 통제 그러면서 또 뭐 제도 만들고 또 뭐 이상한 외부 전문가 그러고 이런 짓 할 거라고요. 이런다고 이게 그러니까 사건 처리의 효율성 뭐 이런 거요. 아니면 어떤 정치적 정책적 목적 이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 양도구이게 되면 안 돼요.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내로남불 말은 내뱉는 말은 개혁인데 하는 짓은 전부 다 저도 보따리 챙기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많이 봤습니다. 그죠? 이런 형태의 변형된 형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사권 이거 지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한두 개 아니에요.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테라, 루나 사건 보십시오. 수사권 없애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뭐 그건 하나의 예입니다만. 여러분 지금 저 권력 비리요. 그렇죠?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울산시장 선거 사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세워놔도 이걸 진짜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정도로 후회할 때가 있는데 전혀 다르게 민심을 선동해가지고 공작해가지고 엉뚱한 놈을 앉혀놨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전부 집어따리 챙기는 거예요. 그 피해자는 누굽니까? 일반 국민이죠. 결국 피해는 국민이에요. 권력 비리 수사, 부정부패 수사를 왜 해야 되냐 하면 그 피해자가 국민이기 때문에요. 나라 살림 저들끼리 들어먹었잖아요. 쓸데없이 돈을 썼잖아요. 앞서 기업 법인세율 봤죠. 43조 더 걷었어요. 어디에 썼나요? 매표 행위에 썼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검경 수사권이라는 게 이게 단순히 뭐 흔히 하는 말로 정치 보복이니 아니니 뭐 권력 비리니 아니니 비리 수산이 아니니 그런 문제 차원이 아니라고.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라고요. 그게 권력 사건이든 일반 민생 사범이든 간에 그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보십시오. 저들처럼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기업 정보 털렸는데 범인을 안 잡아줘.
이게 뭐 어느 경로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빨리 색출을 해주고 차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건 접수가 되고 한 달이 지나도 아직 오리무중이에요. 이게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그냥 접수된 것밖에 없어. 이런 국면입니다, 여러분. 뭐 이거는 뭐 큰 건 아니지만 이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이런 시사, 뭐 듣기도 싫어. 나는 뭐 대단히 뭐 신선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 예를 들자면 천하의 달라이 라마지만 지 나라 지 땅 없이 저 남은 땅의 망명정부 아무 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시사. 듣기 싫지만, 꼴보기 싫지만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제 오늘 시사 공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국민을 중심에 두는 정부여야 한다는 것. 국민의 권익을, 권리와 이익을 중심에 두는 정치 행정이어야 한다는 것. 예, 윤석열 정부 제발 잊지 말고 잘 실천해 가기를 바랍니다. 열흘 사이에 많은 진전이 있고 매일매일 나라가 새로워지는 느낌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혹여 또 초점이 흐려질까 조심스러워서 당부드리는 부분이니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국민의힘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자꾸 한 번씩 방향을 트는데 믿을 수 없습니다. 6일 지방선거 또 사전투표하라고 그러죠. 국민의힘 내 불순 문제를 빨리 척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도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 네. 네. 자나깨나 볼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내 발등 찍히지 않게 발밑을 잘 보자. 네. 국민의힘 이 지방선거 끝나고 승패를 떠나서 대대적으로 쇄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 지도부에 얼정되고 있는 그룹들 다 정리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이름하여 세보수계 양다리 걸치기 회색 분자들 싹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통수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오늘 이쯤 하고 또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